안녕하세요. 오늘 구경 잘 하셨어요? 네. 저는 SAC 경영교수를 맡고 있고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경영교수를 하고 있고요. 현재 아크리스 동물병원 원장 박천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1시간 동안 수업 아닌 수업 비슷한 걸 하겠습니다. 좀 진료해도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파충류에 대한 내용은 6시간, 7시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끝이 없는데, 오늘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부 생리도 좀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그게 아니고 간단한 가장 기본 사항과 그 다음에 병원에 가장 많이 내원하는 그런 이유들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전시되어 있고 이렇게 애들 보면 아시겠지만 파충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뱀부터 시작해서 거북이, 도마뱀, 악어. 지금 현재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악어는 전시가 안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요즘 악어 키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뱀 같은 경우는 뱀과 보합과 살모사, 코브라과 이렇게 나뉘는데 실질적으로 반려동물로 키우는 애들은 뱀과하고 보합과죠. 네, 두 종류가 병원에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내원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입양해서 키우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거북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바다 거북이를 빼고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다 키우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거북이도 보니까 분양가가 300만 원 넘는 애들도 있고 되게 굉장히 비용도 비싸고 집도 비싸고 그렇죠. 도마뱀 같은 경우는 이구아나, 카멜레온, 도마뱀, 그 다음에 왕은 도마뱀과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부 다 키우십니다. 수의사가 진료할 때 가장 무서운 과가 어딜까요? 네, 왕 도마뱀과가 오면은 물리면 저도 다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겁을 내게 되죠. 실질적으로 다 합니다. 붙잡고. 그 다음에 악어 키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 영화에서 본 엘리게이터나 크로코다일은 실질적으로 집에서 키울 수가 없고요. 가비아라고 카이만 정도는 키우실 수가 있어서 이렇게 오십니다. 이 파충류는 우리 사람 나이로 따지면 유아기, 그 다음에 애기들, 그 다음에 청년기 이렇게 막 나누잖아요. 파충류도 그 기가 1, 2, 3, 4, 5 이렇게 나눠집니다. 어릴 때, 바로 태어났을 때, 알을 깠을 때, 그 다음에 성성숙이 되고 알을 낳고 그 다음에 노령으로 늙어가는 시기 이렇게 되고, 파충류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돌봐주시는, 입양에서 돌봐주시는 애기들에 따라서 생명 주기가 다 다르죠. 그게 다 다르고 실질적으로 병원에 가장 많이 내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더 높았는데 지금은 한 60% 정도가 자기 애기들한테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아서요. 그래서 대부분 병원에 많이 오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 보셔갖고 원래 이 정도는 좀 더 지켜봐도 된대 라든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약간의 방심이죠. 무관심이라기보다는 방심하셨다가 오시면 큰 병이 돼서 오는 거예요. 한 일주일 열흘 안 먹어도 상관없대 그러다 보면 큰 병이 돼서 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병원에 아주 응급으로 많이 오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강아지하고는 파충류는 완전히 달라서 파충류 같은 경우는 자기 병을 숨깁니다. 아픈 걸 표시를 안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다음날 사망해 있거나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근데 분명히 행동 양식이 이상하거든요. 움직이지 않다든가 대소변을 잘 안 본다든가 잘 안 먹는다든가 그게 병의 시작인데 그거를 간과해서 그냥 한 번 더 안 먹어도 되겠지 이러다 바로 큰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좀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충류한테 가장 필요한 게 적어도 4가지 정도 있어요. 근데 최소한 3가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온도죠. 온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돌봐주는 애들은 30도가 넘어야 되는 애들도 있고 그 이하의 애들도 있고 그 다음 자기가 쉬는 풀점도 있어야 되고 핫점도 있어야 되고 물거북이 같은 경우는 물의 전체 온도가 어때 이런 것들을 정확히 맞춰주셔야 돼요. 요즘은 입양해서 애기들을 관리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많이 공부하셔서 집에서 알을 낳기도 하고 태아가 태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파충류의 특징은
온도가 32도가 넘으면 환경적으로 자기가 수컷이 많이 태어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암컷을 많이 출산하고 싶다 그러면 너무 춥게 하면서는 안 되지만 32도, 26도에서 36도가 유지되면 자기들이 죽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암컷으로 많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암수가 태어나는 비율이 온도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되는 게 파충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얘들 제일 중요한 거는 특히 돌보실 때 온도, 그 다음에 빛이죠, 파장. 물론 이렇게 이 빛이 다 필요 없는 종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면 풀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그거 UVA, B라고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UVA는 장파장이고 UVB는 단파장인데 이 단파장은 창문을 잘 통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우실 때 보면 이렇게 스팟라이트 키워주죠. UV등. 그건 대부분 UVB 등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거기에 흰색 등이지만 풀 스펙트럼이라고 써있는 건 UVA하고 B가 같이 들어있는 건데 이거는 생식 기능에도 발달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대사작용에도 제일 잘 중요하게 해줍니다. UVB는 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칼슘 대사에. 만약에 이거를 덜 찌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MBD, 구루병이라든가 뼈가 물렁물렁해진다든가 뭐 감연화증 여러 가지로 막 부르지만 결국은 그걸 MBD라고 부르거든요. 파충류들 골이 이렇게 커져서 부러진다든가 등등이 다 생기는 게 이 UVB가 부족해서 그래요. 뭐가 부족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UVB. 예. 저는 강의할 때도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찍어줘요. 그 다음에 습도. 각 파충류는 제일 중요한 게 습도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가 덥고 습해서 있기 되게 힘들지만 파충류는 기분이 되게 좋은 온도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습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온도, 빛, 습도를 정확히 맞춰줘야 된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기구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애들에 따라서 뭐 장 밑에 깔아주거나 등을 켜주거나 적외선 등을 켜주거나 등등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파충류도 행동하는 데 있어서 다른 파충류랑 잘 섞여서 지내는 애들이 있고 싸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 싸우는 애들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자기를 인식을 더 잘하는 거예요. 비친 반사면이 있거나 그러면 자기인데도 자기인지 모르고 거기를 때리거나 물고 특히 이구아나가 잘 그러거든요. 이구아나는 두 마리 같이 키우면 많이 싸웁니다. 네. 그리고 입원할 때도 보면 입원장에 반사면이 없게 다 막아줘야 돼요. 스테인리스장을 딱 해놓으면 거기다 꼬리 치고 머리 박고 막 난리가 납니다. 자기 스스로 자해를 하거든요. 그냥 그거는 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파충류를 입양하실 때는 얘가 다른 애랑 같이 있을 수 있는 종인지 아니면 얘 혼자 둬야 되는지 이런 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입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이대도 비슷해야 되고 먹는 음식도 비슷하면 같이 지낼 수 있는 거겠죠. 이게 무슨 종류는 다 아시죠? 왼쪽에 있는 게 무슨 종류죠?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들은 아시는데 모르는 사람, 수의사도 모르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격을 할 때도 있거든요. 자기가 싫으면. 대부분 공격하는 게 보면 소리를 내거나 몸집을 커 보이게 하죠. 숨을 부풀리고 이렇게 해서 크게 하거나 꼬리로 치거나 아니면 뭐 침을 뱉거나 등등 여러 가지 종류들이 다 있어요. 어떤 도마뱀은 뭐 눈에서 빛을 터뜨려갖고 피를 쫙 뿜거나 이런 도마뱀도 있고 애들에 따라 너무 다양해서 이게 어떤 게 공격 행동이라는 걸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공격 행동도 한다라는 거죠. 공격 행동이 더 예민할 때가 언제냐면 번식기 때는 번식기 때 아주 예민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나한테 아무렇지 않게 대하다가도 예민하게 날 물거나 날 때리거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센시티브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몸을 팽창하거나 다리를 세우거나 뭐 물기도 하고 대소변 싸기도 하고 등등 이런 것들로 공격 행동을 나타냅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많이 보시고 그랬던 장면들이죠. 그 다음 영역 표시를 하는데 제가 이따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자, 드래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영역 표시를 할까요? 영역 표시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 혹시 보신 분? 여러분 혹시 키우시다가 머리를 이렇게 헤드 쉐이킹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 본 적 없으세요? 이건 춤추는 게 아니라 이거 내 영역인데 저 새끼 왜 왔지? 이놈 왜 왔지? 이러는 거예요. 누가 감히 들어오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갑자기 손이 들어가면 물리거나 싸우거나 이러는 거죠. 그런 행동들을 자기 영역에 따라서 다 하는데 비슷한 애들끼리 키워야 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짝짓기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키우는 파충류 암컷인 경우 알을 베거나 아니면 물론 애들이 태어나는 방식은 3가지가 있어요. 알을 낳아서 자기가 이렇게 품고 있어서 그 다음 막으로 태어나서 터지면서 우리 애기처럼 태어나는 거, 태아처럼. 그런 게 2가지 형태로 크게 나눠지긴 하는데 대부분 보면 이 알 형태인 애들이 많이 그 배 안에서 못 낳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일까요? 알이 커서도 있습니다. 또 왜일까요? 칼슘이 부족해서 알 껍질이 물렁물렁해지면 그게 MBD, 메타볼릭 본 디지라는 건데 힘을 줘도 이게 못 나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제일 큰 원인이 3번째 하나 있습니다. 알을 낳을 환경을 안 만들어줬어요. 자, 거북이는 어떻게 알나요? 모래 같은 거 자랄 때는 땅 파서 낳죠. 근데 그걸 안 만들어줘요. 그러면 도마뱀류는 어떻게 알랄까요? 땅 파서 낳아요. 근데 여러분 키울 때 암컷을 키우면서 모래라든가 따뜻한 거 하나도 안 만들어줘요. 이거 그냥 어떻게 배에 품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아픈 거죠. 문제가 생각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 안 해주면서 그냥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도 중성화 수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걸 없애줄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도를. 물론 일부러 안 해도 문제가 생기면 그걸 치료하는 방법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자기가 무섭게 생각하는 그런 개체한테는 피하거나 물거나 도망가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죠. 이렇게 자기 색깔이 변하거나 몸집을 커 보이게 하거나 다른 주변 색깔하고 똑같이 변화해서 구별하기 어렵게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방어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빨리 뛰는 경우도 있고 이게 세계적으로 제일 빨리 달리는 도마뱀이죠. 여러분들이 동물을 좋아하니까 이미 알고 계신 경우도 있겠지만 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무리도 팍 뛰어가요. 그런데 거리에 제한이 있어서 다 뛰고 나면 쓰러지죠. 힘이 떨어져서. 그 다음에 도마뱀류는 대부분 파충류 뱀 이런 애기는 빼고 도마뱀류 같은 경우는 대부분 꼬리 끝에 3분의 1을 잡으면 꼬리가 떨어져 나갑니다. 자기 방어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나 이거 너 먹어, 나 도망갈게 이렇게 해서 가는 거거든요. 특히 아주 예민하게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그냥 탁 떨어져요. 건들지도 않았는데 꼬리. 어떤 종류일까요? 저기 보시면 이렇게 유리에 발 흡착판으로 붙어 다니는 애가 뭐가 있죠? 네, 크리스 게코가 자기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면 검사하다가도 꼬리가 탁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 수의사가 잘못하지도 않고 건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이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종류도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면 파충류를 아는 수의사한테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수술로 꼬매주면 꼬리가 안 나요. 수술로 봉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잘 두면 꼬리가 저절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죽은 척하면서 하는 애들이 있고 부풀리거나 소리를 내는 애들도 있고 무는 애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죠. 그 다음에 혈액을 분출하거나 차양샘, 냄새나는 향을 뿜뿜. 우리 강아지 고양이에는 항문당이라고 냄새를 팍팍 풍기는 경우 있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면요. 그리고 파충류 같은 경우도 보면 스트레스 받으면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경우가 있어요. 항문 끝 부분에 항문당 비슷한 냄새를 풍기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경우가 스트레스 받은 경우라는 거죠. 그리고 거북이 같은 경우는 자기 등갑과 배갑 사이로 몸을 집어넣어 버리는 게 피하는 거고 그런 거겠죠. 자, 여러분들이 돌봐주는 사육하는 파충류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조심하셔야 될 게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병원에 내원하고 설사하는 애들의 가장 많은 원인은 분명 검사를 해보면 기생충하고 원충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정기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기생충 약도 먹어줘야 되고 분명 검사를 해서 이상하게 있으면
그거를 빨리 치료해줘야 되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게 또 다른 애들이랑 막 같이 있다 보면 다른 애가 전염이 되는 거죠. 내가 얘 만지고 얘 만져도 전염시킬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있어요. 아닌 것도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간과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키우는 파충류가 식욕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 경우에 속해 있습니다. 대부분. 첫 번째가 환경이 안 맞아서. 이래서. 그리고 여러분이 돌봐주는 파충류가 뭐가 안 좋으면 먼저 온도를 2, 3도를 올려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더 올려줘야 돼요. 평상시보다. 그래야지 이제 어떤 대사가 더 잘 돼서 좋아질 확률이 생기는 거고 비슷하게 유지하거나 내려가면 몸이 더 망가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 밖에 데리고 나가실 때나 병원에 가실 때도 그 집의 온도하고 비슷하게 유지해서 데리고 가셔야 돼요. 이렇게 통에 넣어도 밑에 핫팩을 깔고 위에다가 휴지 같은 거나 물수건 대서 축축하게 해갖고 이렇게 병원에 오셔야지 찬바람 막 쐬고 온도 변화 왔다 갔다 하면 오고 가는 중에도 얘가 병이 더 심해집니다.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온도 습도가 제일 중요한 식욕부진의 원인입니다. 그 다음 요즘에는 이런 게 거의 없는데 부적절한 음식을 공급해 주는 거죠. 왜냐면 이제 적절하게 영양식을 줘야 되는데 영양식이 아닌 부적절한 영양균이 안 맞는 거. 또 하나 있습니다. 파충류는 잘 주워 먹어요. 자기 입에 들어갈 만한 거는 대부분 집어 삼켜버립니다. 그게 호치키스 알이든 뭐 무슨 고무든 밑에 거북이 같은 경우는 밑에 깔아둔 자갈이 작으면 다 삼켜서 와요. 그러면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삼키지 않게 해줘요. 그 다음에 음식이 크기나 이런 게 잘못됐거나 그래도 그렇고 스트레스. 그 다음에 얘들도 똑같이 우리 사람하고 비슷한 질환들이 위장관에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특히 많이 오는 거 보면 구강이나 이런 데 염증이 생겨서 검사를 해보면 항생제에 치료가 되지 않는 균에 감염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는 애들. 그래서 초기에 어디가 아프면 검사해서 이게 무슨 약이 잘 듣는지 무슨 균에 치료가 되는 건지를 빨리 검사를 해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케이스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임신이나 번식기 때는 식욕부진이 생기죠. 그 다음에 탈피할 때도 식욕부진이 생기죠. 그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거죠. 체온 조절은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죠? 체온 조절은 키워보셔서 자기가 파충류는 스스로 체온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받는 열, 그 다음에 그런 걸 갖다가, 그 다음에 바닥에서 나오는 열, 이런 걸로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하고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그걸 또 따뜻하게 해서 자기 조직에 보내주고 대사를 합니다. 그게 안 맞으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육장 안에는 먹이의 종류와 수, 그 다음에 다른 애들이랑 잘 있을 수 있는지 반사명 같은 거 없애주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생명체도 자기가 숨을 만한 곳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집에 가서 방에 잠을 자는데 집이 다 뚫려갖고 내가 누워있든 옆으로 가도 집이 부모님이고 가족이 다 보면 기분 좋아요? 어느 때는 좀 조용히 있고 싶을 때도 있는 거잖아요. 동물들도 항상 똑같습니다. 자기가 숨어있는 공간을 줘야 돼요. 그리고 다 열어놓고 있으면 스트레스 무진장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숨을 공간을 꼭 마련해줘야 된다. 자, 이게 이제 쭉 그냥 한글로 써놨지만 애들이 통증이 있어도 호소를 잘 안 하고 표시를 잘 안 하기 때문에 통증이 있을 때는 잘 안 움직이거나 식욕부진이 생기거나 날카로워서 물거나 이런 등등의 자세가 이상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관심 있게 보신다면 얘가 뭐가 이상하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애들이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파충류 중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앞에 것만 하고도 갖고도 한 두세 시간 할 수 있었던 거를 짧게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짧게 한 거고요. 그리고 해부 생리를 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를 이제 재밌는 동영상을 몇 개 보고 실제로 병원에 많이 오는 케이스만 쭉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건데, 네, 귀뚜라미를 먹이는 파충류도 있거든요. 초식도 있고, 육식도 있고, 잡식도 있고, 다 그렇죠. 집에서 귀뚜라미 키워보시면 돼요. 많이 키우시는, 여기는 역시 전문가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제가 한 7, 8년 전부터 수의사들한테, 아니 10년 전부터 넘게도 수의사들 많이 강의했을 때 이제 나온 외국에서 귀뚜라미 키우는 법, 먹이 주는 법의 동영상이에요. 대부분 이제 알판에 많이 키우죠.